구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홍미영입니다. 아유, 더운데 여기가 최고 시원한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네. 그러면 어머, 한 분 계시네. 반갑습니다. 네. 믿고 있어요. 짧게 제 소개해야 되겠네요. 저는요,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하던 아줌마였어요. 20년 넘게. 그러다가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애토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전 처음 듣는 건데 아무리 들어봐도 다단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질색, 팔색을 하고 쫓아낸 사람이에요. 다시는 이딴 소리 와서 하려면 우리 집 발걸음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오늘 여기 서 있잖아요.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제가 몹시 아팠어요. 근데 막 엄청난 질병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갱년기로. 근데 누군가는 좀 수월하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못된 짓을 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갱년기가 세게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우울증이 올 정도로 갱년기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믿을 만한 친구가 해모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훌쩍 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노발대발 질색팔색 했던 애텀이라는 회사 제품이지 뭐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죽겠는데 그때 그랬거나 말았거나 뻔뻔하게 애터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나 그 해모임인가 머시갱인가 좀 줘봐. 이랬어요. 그래서 그 해모임을 만나고 제가 딱 4일 만에 좋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먹었냐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한 포씩 하루 2포 드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2포야.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침에 2포, 점심에 1포, 저녁에 2포, 하루 5포는 먹어야지. 그래야 뭐가 바뀌어도 바뀌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5포씩 먹었어요. 물론 명현 현상도 세게 나왔지요. 그래서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어쨌든 4일 만에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렇게 저렴하다면 나는 이 제품 평생 먹어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됐고 이렇게 10년째 애터미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신 우리 사장님 잘 들어보시고 나도 그런 애터미와 한번 친해져 볼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이 소리를 자꾸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다녀오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도 그 독립군으로 다니다가 그게 그렇게 돼버리고 저 흥남 형무소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만 하면 내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오늘도 저녁에 잠자기 틀렸어요. 내가 증조 할아버지께서 일제 결국에 발각이 돼서 수감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셔서 결국에 돌아가시게 되고 죄수복을 입고 있다는 그 이미지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슬프죠.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채 차가운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들. 그로 인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옥중의 죄수복 차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옥중에서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영웅분들을 위해서 죄수복이 아닌 그분들께 걸맞은 옷을 선물해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셔서 광복을 맞이하셨다면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귀한 옷감, 최고의 옷으로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담은 색과 그들이 입어 마땅했을 귀한 옷감으로 세상 하나뿐인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벗은 빛바랜 죄수복. 아버지가 쓴 시 청포도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이제야 청포를 입고 나를 찾아오셨네요. 엄마, 할아버지 한복 입으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손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참 너무나 고마워요. 오랜 시간 끝에 도착한 그토록 바라왔던 광복. 빛을 되찾은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은 후손들의 품으로 전해졌고 그들의 마지막은 죄수복이 아닌 광복을 입은 모습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은 자랑스러운 이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광복을 전해드립니다. 네. 처음 입는 광복. 죄수복이 아니라 빙그레는 광복을 독립운동가 입었습니다. 자, 광복 뭐죠? 뜻이? 광복. 회복하다, 돌아오다. 그죠? 그 복자예요. 근데 여기 복은 잘못 썼다. 요거다. 여기 복은 의복 복자지요. 그래서 광복인데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이 중원디 한마디 하셔야 돼. 시작. 아니 애터미에서 도대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무엇이 중원디. 제가 이 캠페인을 보면서 정말 진한 감동이 왔어요. 아, 그렇게 애를 쓰신 분들이 칙칙한 제수복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점점 엷어져 가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이제 우리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름 기억하는 분이 전 3분밖에 없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육사 선생님, 유관순 누나. 이분 말고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잊혀져 가는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그분들의 자손들은요. 너무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기일을 지내거나 할 때 죄수복 입은 사진을 놓고 지냈단 말이에요. 죄수복을 딱 입혀놓으면 어때요?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나는 죄인의 후손인 것 같고 그런 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혹시 이 중에도 그 후손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랬겠다. 근데 누군가의 정말 기특한 생각으로 빙그레가 후원을 했네요. 보니까. 해서 저 우리나라 최고 한복 전문가예요. 기꺼이 나 참여하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한복 원단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옷을 다 지었대요. 한 땀 한 땀. 그렇게 해서 AI와 접목을 한 거예요. 저 독립운동가 33인의 사진을 놓고 옷을 만들어서 AI에 딱 접목해갖고 얼굴을 그분 얼굴로 바꾸니까 요즘은 AI가 막 걸어 나오는 것까지 보여주니까 저런 영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후손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뿌듯한 그런 일이 됐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무엇이 중원디?
내가 왜 이 얘기를 할까? 광복절이 8월 15일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잖아요. 8월 15일을 즈음해서 나는 이번 주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한국도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또 8월 15일이 광복절인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는 분? 저는 올라와서 쓰잘데기 없는 걸 자꾸 물어요. 네, 인도래요, 인도. 인도는 어디의 식민지였을까요? 영국. 아유, 그거는 알고 계시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막 식민지를 확장해 나갈 때 인도도 식민지가 됐어요. 똑같은 식민지였는데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는 일본하고 어떤 사이예요? 절대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져도 니들한테는 못 져. 지고는 못 살아.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지진 나서 폭삭 망하면 우리가 파나소닉 대리점이거든요. 파나소닉에 전화해서 빨리 기술 전수하고 일로 오라 그래.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야. 못 됐죠. 이 못된 마음이 우리한테 오기를 줬고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식민지였던 인도는 영국과 어떤 사이예요? 굉장히 친해요. 영국이 자기네를 지배했을 때 자기네는 굉장히 발전했고 신문물을 받아들였고 그 지금도 우호적인 관계예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식민지인데 하는 짓이 달라서 그래요. 네, 일본은 거의 우리를 말살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창씨 개명하라 그러고 신사참배하라 그러고. 영국은요, 자치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속국이 되었으되 우리가 니네를 점령했지만 니네 나라 운영해. 니네 방법대로. 그리고 문화 같은 게 이렇게 서서히 니네 거를 유지하면서 우리 거를 받아들여서 함께 가자. 이런 정치를 했고 일본은 그 대동아 전쟁 해갖고 이기고 나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뭐 이걸 싹 없애도 돼. 그냥 다 우리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위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국민들은 그때 우리 국민 전체 수가 2천만이 채 안 됐대요. 지금 우리가 막 7천만 그러는데 채 안 됐대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렇게 식민지가 됐을 때 이건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다 일어나야 돼 막 이랬을까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었대요. 어떤 놈이 와서 하면 뭐가 어때요? 어차피 양반 놈들 하는 짓이 다 그렇고 그렇지. 어차피 우리는 놈 매고 밥 매야 먹고 살아. 우린 관심 없어. 니들 맘대로 해. 관심 무. 근데 이제 인도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지우고, 이럴 때 누가 이거는 아니지,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요. 1500만에서 2000만 사이의 인구의 약 2%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 중에 절반의 여성들이, 그 인원의 절반이 여성이에요. 그 여성들의 98%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들이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없어져.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할 때도 국민들은 관심 무. 제가 여기서요, 이걸 느꼈어요. 이때는 정말 힘으로, 무력으로 우리가 속국이 됐지만 지금 우리 이대로 가면요, 경제적인 속국이 돼요.
식량 가지고 우리 목을 조를 거고요. 자원 가지고 우리 목을 조를 거고요. 우리 식민지 되는 거요? 머지 않았다고 봐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깨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서민이 할 수 있는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지금도 광복절 행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끄럽죠? 무엇이 중요한데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무엇이 중요해요? 국민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거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 자리를 네가 가니 내가 가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대. 서민들이 살아야 된대. 이쯤에서 여러분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청포장수가 누굴까요? 새는 누굴까요? 녹두는 누굴까요? 새는요, 일본군이에요. 녹두는요, 우리 백성이에요. 청포장수는요, 전봉준 장군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청포장수가 회장님인 것 같아. 회장님인 것 같아. 녹두는요, 소비자인 것 같아. 새는요, 알리바바, 아마존, 테무. 이게 일본군 같아요. 이해됩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요, 잘 살고 살만하니까 많이 배우고 유학 가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니다 보니까 외국 물건 쓰는 놈이 많이 배운 놈인 것 같아. 그렇죠? 응. 꼬부랑 글씨 써졌는 거 쓰는 사람이 유식한 것 같아. 그래서 개나 고동이나 수입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을 점점 뺏기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하재요? 우리가 우리 물건으로 전 세계 시장을 덮어보자. 그렇지 않으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힘도 없어, 돈도 없어, 자원도 없어, 인구도 없어. 뭘로 이길 거야? 뭘로 이길 거냐고요? 그거를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애터미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애터미를 뭐 하듯이 알려야 돼요? 독립운동 하듯이 알려야 돼요. 독립운동은 곧 뭐였어요? 개가 요 개죠? 겨이죠? 개몽이었어요. 저는 애터미 하려고 딱 맘먹었을 때 이거 소비자 개몽운동이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런 생각까지 안 했었는데 요거를 보니까 아 맞다 이거 소비자 개몽운동이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무관심하고 내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그딴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핍박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요. 자, 이 광복으로 바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려면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은 무슨 옷? 빛의 옷. 밝은 빛의 옷. 다시 말하면 황금 도포를 입지는 않을지언정 우리가 밝아야 된다고요. 밝은 모습으로 소비자들한테 가서 조용한 울림을 줘야 된다고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때요? 그들과 벗어겨야 된다고요. 자, 전달을 함에 있어서 계몽이라고 거창하게 생각 안 할지라도 전달을 함에 있어서 그들과 벗어겨야 된다. 벗어기는데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더 섬기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날마다 이뻐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마다 밝아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마다 희망적이야? 그런 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3MP를 더 열심히 하고 내 속이 꽉 차면 내가 고객을 만날 때 주눅이 안 들어요. 어떤 수준의 고객을 만나도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야.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이 된다고요. 우리가 3MP를 하고 100만갑을 합니다. 이거 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3MP만 하고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뭐가 되나요? 아니요. 공부한 걸 100만갑을 토대로 나가서 풀어봐야 됩니다. 100만갑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안내가 이루어져야 뭐가 나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나 같은 소비자가 나옵니다. 나 같은 소비자가 나와야 뭐가 일어납니까? 조직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안내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내야 내 조직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배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8월 15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사업, 생각과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8월 상반기 마감 딱 하시고 8월 하반기부터는 15일부터 나 결심했어. 나 독립운동 하듯이 할 거야. 전쟁이야. 선포했어. 이렇게 하고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도 마찬가지다. 긴 세월을 애터미 안에 있었지만 과연 나도 이런 의식 있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가? 몇 사람의 반대, 몇 사람의 조롱, 몇 사람의 까식으로 인해서 내가 위축되고 실망하고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몇 날을 허비하지는 않았던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막 용인팀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쪽 팀들이 이 하절기 이 휴가철에는 굉장히 그 일들이 피크예요. 펜션 사업들을 하니까. 그래서 잠시 시간 좀 주세요. 알겠어요. 근데 거기 오는 손님들하고 100만갑 하세요. 그 영락 없이 거기 오는 손님들을 100만갑을 해서 다 가입시키고 물건 전달하고 휴가 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본부장님 한번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홍천을 다녀왔어요. 밤새 마사지하고 미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잠깐 시간이 나니까 우리 오해숙 팀장님이 오늘 어디 안 가세요? 예약도 안 했어. 그런데 탁 낚고 채더라고요. 저랑 어디 좀 가요. 항상 차가 없이 다니니까 날 더우니까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제가 꼭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동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랑 저기 좀 가세요. 어디라고도 말도 안 해. 저기 좀 가재. 갑시다. 시간 있으니까. 그랬더니 저기라고 생각하고 간 집이 문을 닫았어. 그랬더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오해숙 팀장님이 지금 아침에 하신 그거를 싹 적어봤어요. 29명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이 29명만 날마다 만나고 파면 난 올해 안에 오해숙 팀장님이 일 난다고 봐요. 전 꼭 그렇게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0만갑을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설명안 중에 저 집 가보자고 해야겠다 하는 몇 집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 이 100만갑 사진 갖고 해도 기가 막히겠다.
그리고 계보도를 펴놓고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요렇게 상담을 한다면 어떨까? 끝내줄 것 같지 않아요? 오해숙 팀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올해 꼭 뭔 일 내기 바랍니다. 자, 상담하라 그러니까 스폰서하고 전화 밤새 해요. 그건 나 상담했어요 그래요. 그거 상담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뭐죠?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이 되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스폰서하고 소통한 거예요. 상담은 뭐예요? 계보도를 놓고 정말 일 얘기를 해야 돼요. 어제 그래서 전부 다 계보도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랬거든요. 이거 화면 밀을 때 어디 쓰죠? 뭐시요? 무엇이 중요한데? 종료 아닌데? 됐죠? 응. 뭐 대충 해도 되네. 그래서 정말로 백만갑들을 꾸준히 하셔라.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하던 거예요. 근데 백만갑 그러고 백이 앞에 붙어갖고 이름이 붙으니까 괜히 새로운 일 같아요. 전혀 새로운 일 아닙니다. 다만 그 백만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칭찬했으니까 이제 조금 혼내도 되죠. 오해숙 팀장님이 이 집 가려고 했는데 이 집 가요. 그래서 이 집 가려고 했는데 이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크게 포커스를 안 뒀나 봐요. 이 사람을 더 깨우고 싶었는가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보다 이분이 훨씬 나았어요. 그게 스폰서와 내가 보는 눈의 차이예요. 근데 오해숙 팀장님은 이분을 조금 더 땡기고 잘해서 이분의 매출도 끌어올리고 주변도 좀 끌어내고 이런 걸 해볼 생각이었는가 봐요. 근데 저는 이분을 딱 봤을 때요, 느낌이 달랐어요. 아, 이분 한번 잡아봐야겠다, 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뭐 찻집이나 식당이나 뭐 이런 것에서도 만난 거하고 그의 집에서 만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백만갑을 하다 보면 약속 잡아갖고 찻집에서 만날 때 있고 아니면 어디 식당에서 만날 때 있고, 그쵸? 누구네 집에 가서 만날 때 있고 차이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유익할까요? 그 사람 집이 훨씬 유익합니다. 찻집에서 만나면 여기는 그도 낯설고 나도 낯설어요. 근데 만나자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정보가 더 크고 많은 사람이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얘기하지만 사실 피차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집에 가면요, 그 집의 모든 분위기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정보를 못 찾아내신 분들은 그 집에 찾아간 게 무의미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 얼굴만 보러 가는 거면 그게 아니에요. 그 집을 샅샅이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정수기의 커피, 맥심 커피. 그리고 이런저런 식기가 적힌 액자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뭐 지도도 있을 거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사무실이었으니까. 근데 이 액자에 써진 글귀를 딱 보면서 주인장을 판단했어요. 상당히 시적이구나, 상당히 논리적이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하고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호프집 주인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부동산은 어쨌거나 시험을 봐서 국가고시예요.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자격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 이분 논리적으로 부딪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오해숙 팀장님이 여기를 최소한 8년 이상은 드나든 것 같아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갔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도 몇 번 간 거예요? 100번 넘게 갔어. 그렇게 다녔는데 이 사람은 아주 예쁜 소비자일 뿐이야. 가다 다리 아프면 들어갔을 것이고, 누구 만나고 속상했으면 들어갈 것이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아주 편한. 근데 왜 그 이상이 안 됐을까? 소비자에서. 왜? 이상하다. 저렇게 괜찮은 분이 왜 그 이상이 안 됐을까? 근데 얘기를 쭉 해보니까 제가 그날 3시간 얘기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4시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1시에 가가지고 딱 3시간 하는데 2시간 반 하고 센터 들어가는 시간은 빼갖고 얼른 와야겠다. 2시간 반 예상하고 갔어요. 근데 3시간 했어요. 당연히 요게 지각이 됐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지각하자 까짓 거 오기가 생겨서 나 그래도 30분 더 해야겠다 그러고 붙들고 늘어졌어요. 2시간 반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대화를 쭉 하다가 애터미하게 하면, 아니 근데 나는 아니고 나는 여기까지, 난 쓰기만 할 거고, 예수 팀장님도 와서 얘기 많이 했어 자기한테. 근데 거기까지 우리 집 문 닫고 나가면 빠이빠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턱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그분이 쌀래쌀래 하면 돌아오고, 쌀래쌀래 하면 돌아오고, 딱 거기까지. 근데 붙박이니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계속 들어다닌 거야.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를 왜 못 넘어가? 여기만 넘어가면 저 사람 깨일 것 같은데. 그래서요 계속 그 사람이 한 말을 받아 쓰는 거야. 분석을 해야 되니까 받아 쓰면서 메모지나 큰 거 줘요. 요만한 메모지 있죠? 부동산 사무실에 누가 던져놓고 간 전단지 메모지. 그거 뒤에다가 끄적끄적 또 하고 끄적끄적 또 하고 요만큼을 했더라고요. 쓰면서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여기를 안 넘어와 이 양반이. 넘어와야 되는데, 잡아 끌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경청이 뭐예요? 정말 무릎 꿇고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를 왕이 하는 말을 듣듯이 듣는 게 경청이에요. 이 소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모든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주 귀를 바짝 세우고, 제가 또 귀가 크잖아요. 귀를 바짝 세우고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더니 이 사람이, 나는요 아무리 혜숙 씨가 이게 뭐 어쩌다 그래도 와닿지 않아. 그리고 인터넷을 딱 열다 보면 할 일 없으니까 하루 종일 손님 한 명도 안 와요. 손님 없으니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면 띵동 하고 쿠땡에서 문자가 온대. 뭐가 40% 할인이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커피 한 통을 사면 4,000원이 이득이었대. 근데 내가 왜 혜숙 씨한테 그걸 주문하냐? 당장 4,000원 이득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럴 때 사장님은 뭐라 그러실래요? 많이 준다고? 어떻게 많이 줄 건데? 이 사람은 커피 사는 순간 4,000원을 받고 싶은 거야. 4,000원 이득을 받고 싶은 거야. 나 당장 받고 싶다니까. 이게 벽인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걸 따지기 전에 막 박수를 쳤어요. 역시 대한민국 최고 주부 맞아. 주부라면 그래야 돼. 단돈 400원을 아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찾아보고 뒤져보고 알아보고 얼른 잡아야 돼. 그게 진짜 주부지. 대한민국을 일으킨 아줌마 부대. 훌륭해. 야, 이 사장님 마음에 든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애터미도 잘해. 사장님 멋쟁이네. 막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거를 따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갑자기 소쿠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뻥해졌어. 이 아줌마 왜 이러지? 뻥해진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셨는데
내가 요걸 가지고 애텀이랑 딱 비교를 해드릴게. 자, 여기에 지금 내가 있어. 그런데 여기 나도 모르게 저 발 빠르고 부지런한 오해숙 팀장님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달아놨어. 그리고 내 포인트도 다 찼대. 근데 오늘 내가 뭐가 필요하네? 화장지 필요하네? 그래서 내가 화장지를 여기서 샀어. 그러니까 우리는 4,000원은 안 줘. 근데 뭘 줘요? PV를 줘. 얼마요? 화장지 5,600포인트요. 5,600 PV를 내가 여기 가서 샀더니 5,600포인트가 생겼어. 지금부터 시작. 이 사람도 5,600, 이 사람도 5,600, 이 사람도 5,600, 이 사람도 5,600. 쭉 가서 나도 5,600. 근데 내 위에도 5,600, 5,600. 근데 애터미 회원이 몇 명이라고? 1,500만이라고. 반띵하면 7,500만. 근데 내가 어느 구석에 들었는지 모르니까 이 5,600만이 한 100만 명한테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뭔 짓 한 거요? 무엇이 중요한데 한 번 더 해볼까? 시작. 많은 사람한테 보탬이 됐어. 자, 4,000원 이득 본 나는 그냥 그런 아줌마. 여기서 5,600포인트를 100만 명한테 보태면 나는 가치 있는 여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막 애터미 사업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그런 소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2시간 반 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대요? 내가 뭐라 그랬을까? 왜 안 했겠어? 하려고 했겠지.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딱 맞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딱 맞고. 사장님이 그랬지. 생각해봐 그랬더니 맞죠. 내가 그랬어. 인정하라고. 근데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년째 하고 있어요. 나 대단한 여자 같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네. 근데 내가 겨우 꼴란 5,600 PV만 얻었을까? 꼴란 5,600 PV만 얻었을까? 내가 오늘 여기서 5,600 PV 화장지를 사는 동안 이 사람은 들어와서 화장품 10만 포인트를 샀고, 이 사람은 들어와서 해모임 16만 4천 포인트를 샀고, 이 사람은 들어와서 콜라겐 17,000 포인트를 샀고, 여기서 올라오는 수백만 포인트를 나는 꼴란 화장지 하나 오늘 사면서 그걸 받아 드시는 거야. 꿀꺽.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도대체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살래요? 아니면 이렇게 살래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그 문턱을 뛰어넘어가서 해야 돼요. 그걸 못 하신 거야. 근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 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고 그 집을 맨날 들락날락 하는 그 가슴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복장이 터졌을 것 같아. 정말 안타까웠겠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니까 센터 와서 뭔 얘기 하라 그러면 울어. 거기서 그걸 못하고 와갖고 속이 상하니까. 앞으로 울지 말고 내가 이 문턱만 넘어가면 된다.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그 문턱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허. 다시 무엇이 중요한데 시작. 뭐가 중요해? 경청. 소비자의 말에 귀 기울이면 그 문턱을 넘어갈 단서가 나와요. 그거를 잡아서 그 문턱을 넘어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이다 보니 당신이 여기서 그런 일을 한다면 당신도 우리처럼 될 수 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 항상 나오는 얘기죠. 아유, 근데 우리 집에
계속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어. 아주 애터미에 목숨 걸었다고 오면 얼마나 떠들고 가는지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안 해. 그러고 지금 다른 거 해. 그 애터미 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래. 내가 10년 지켜봤대, 10년. 근데 기중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이 오해수 팀장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사장님은 그럴 때 뭐라고 하실래요? 저 구리 사장님? 10년 지켜봤더니 다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더래. 애터미 돈 안 된다고. 100만 값 하면서 여러분 이런 분을 대체로 만나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요, 애터미 몰라서 그래. 애터미 몰라서 코끼리 다리 만지다가 그냥 갔어. 코끼리인지 모르고 그냥 나무 껍데기인가? 어? 뭐 뻣뻣한 껍데기네? 벽인가? 이렇게 하고 만지다 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알아버리면 못 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있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이거보다 더 살떨리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 그러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 사람한테. 이거보다 더 살떨리는 얘기 제가 뭔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우리 사장님 잘하시겠다. 진짜. 이거보다 더 살떨리는 얘기는 전 세계가 어디서 들어오든 내 바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그리고 거기서 올려주는 그 많은 포인트를 침 한 방울 안 흘리고 꿀꺽 받아 잡순다는 얘기. 매력 있지 않아요? 이거 가슴 벌렁거리지 않아요? 난 이거 보고 살이 떨렸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는 외국에 아는 사람 있을 때 말이지. 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개털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요? 물어봤어요. 아니, 모르지. 그러면 이 사람 뒤에 외국 사람이 나오는 건 알 것이요? 모를 일이지. 근데 왜 떨어요, 복을? 왜 떨어요, 복을?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그러니까 알리고 봐야지. 자, 이런 일입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지 않겠수? 나 오늘 100분의 1도 얘기 안 했는데. 사장님한테 100분의 1도 얘기 안 했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원데이로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원데이 갑시다. 왜? 마케팅이랑 다 설명하니까 원데이가 좋아요. 근데 15일이네. 그래서 그날은 15일이 기분 나빴어. 아이, 세미나를 안 하네. 그래서 다 그 다음 날로 딱 넘어가니까 석세스야. 석세스 세미나로 갑시다. 우리 회사 크기를 한번 보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변상 갔다 왔어. 그러면 많이 알아봤단 얘기예요. 알아봤는데 이 모양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변상 가서 변죽만 올리고 왔구먼. 세미나 장 중에서도 가장 조그만 데 가갖고 콧구멍만 한 데 가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많더만. 그래요. 많아봤자지. 여기 많이 들어가요. 500~600명. 우리는 7,000명 8,000명 들어가는 데로 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커졌어요. 10년 했다고. 10년 그동안 얼마나 커졌을게요. 제품 한 호씩까지 있을 때 시작했는데 지금 8만 가지 있다고. 커지긴 커졌네. 250억 매출할 때 왔는데 2조 2천억 한다고. 그러네. 한 번만 갑시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엄청 바쁜 척하고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요? 1시에 시작하는데 10시에는 가야지. 밥 먹고 들어가니까 5시 반 6시에 하니까 여기 오면 7시 8시 될겨. 어머, 나 배드민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살짝 뒤로 빠지죠?
그 제가 뭐라 그래요? 1년에 배드민턴 한 날 안 간다고 청춘이 흔들리나? 그게 이렇게 죽고 살 일이에요? 한 번 빠져도 되잖아요. 이 중요한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멋이 중요한데 시작. 애터미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23일 날 석세스 갑시다 하고 약속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백만갑 하면서 이와 같은 고비를 다 겪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마케팅을 분명히 아셔야 돼. 또 아까와 같은 사례가 생겨. 요거. 그래서 요렇게 무엇이요? 아, 그거를 터치하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3MP 2차월에 접어들었죠. 2차월 내용이 뭐예요? 제품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생애 주기별 제품군. 그죠? 이거 우리 먼저 했죠? 이전에 제가 제품 이렇게 딱 묶어갖고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했었죠? 그게 주기별 제품군이에요. 수험생한테 줄 거, 60대 이후 노인층에 드릴 거, 40, 50대 경제활동하는 남자한테 줄 거, 여자한테 줄 거, 어린아이 가진 엄마들한테 줄 거, 그거 다 해봤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생애 주기별 제품군 그러니까 뭔가 생소한 것 같죠? 다 하시던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쩌면요, 우리는요, 본사에서 말하기 전에 모든 거를 먼저 했어요. 큐레이팅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요. 소비자 설문조사 하면서. 그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득을 준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본사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스쿨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우린 이미 하고 있었다고요. 소비자에게는 이득을, 사업자에게는 성공을.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회사 부분에서는, 제품에서는 요거를 하고 회사 부분에서는 뭘 하던가요? 이게 3MP를 아무도 안 하고 계시나요? 설마? 새로 나온 파트너 안내를 안 하실 작정을 하셨습니까? 해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2차월에 여기서 뭐를 하냐? 자장격지 영상을 많이 보게 합니다. 자장격지 영상이 모두 몇 편이던가요? 아시는 분? 네? 4개요? 자장격지 총 영상은 17편이에요. 이거를 다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여기서 이 자장격지에서 무엇을 많이 얘기하던가요? 목표. 또 다 기억 못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누구?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나를 인식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자장격지에. 그래서 위기를 넘길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하는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래요. 내 사업의 위기입니까? 사업이 성장이 안 돼. 열심히 한다고 밤낮 나부댔는데 내가 지금 정체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위기에 봉착한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몇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요, 이 3MP를 파트너를 안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보면서 저 17편을요, 다 봤어요. 메모해가면서.
근데 거기서 가장 와닿는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누구? 과연 지금 애터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애터미를 하기 전에, 알기 전에 나는 회원가입을 딱 한순간, 요때 나는 뭡니까? 숫자로 표현하면 0입니다. 0. 자, 어쩌면 오늘 강의의 주제일 겁니다. 지난주 김경일 교수님 강의에서 요게 뭐라 그랬어요? 제곱. 제곱이 무슨 뜻이래요? 제곱이라고도 하고 자승이라고도 하죠. 스스로 자자, 곱할 승. 스스로를 곱하는 거. 제곱, 제 몸을 곱하는 거. 맞죠? 김경일 교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저는 앉아갖고 뭐라는 약속이지요. 그랬어요. 수학자들의 약속. 이게 나오면 무조건 곱해라. 그 약속이잖아요. 그랬더니 요 2가 뭐래요? 별이래요, 별. 수학자들이 본 별. 그래서 우리 이게 붙은 것은 요거를 곱해주는 걸로 기억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 X는 누굴까요? 나예요. 아, 멋있다, 사장님. 그래, 나예요, 나. 근데 이 나가 지금 뭐예요? 제로라고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고 또 교육을 계속 듣고 미팅에 참석하고 시스템 인이 되면서 내가 스스로 숫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숫자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숫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할까요? 내가 갑자기 김경일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숫자로 한번 풀어보면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재미있나 들어보세요. 우리는 100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뭐든지 어떤 일하면 100% 만땅 채웠다 그러죠. 그러면 애터미에서 100% 만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0, 1, 2, 3 하는 거는 소비자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득을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 안 나니까 이득이니까 회원 가입하고 너네 가족 여기다 달고 네가 사는 거 여기다 써서 이득 가져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나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변화를 해야 돼요. 변신이라고 할까요? 변신이 돼야 돼요. 내가 자꾸 숫자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근데 자, 소비자 1명 넣고 2명 넣고 3명 넣고 4명 넣고 물론 사용하는 소비자. 소비자를 여기다 넣었는데 이 소비자가 아무것도 안 써. 그럼 이 소비자는 뭐예요? 진짜로 제로야. 근데 이 소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해. 1이야. 이 소비자는 한 달에 2번씩 구매해. 2야. 이 소비자는 한 달에 3번씩 구매해. 3이야. 근데 이 소비자는 소개도 해. 이 소비자는 4야. 그럼 난 숫자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숫자가 얼마가 됐을까요? 나도 이제 제품을 쓰고 내가 3쯤 됐어. 그런데 내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겼어. 나 숫자 뭘로 바뀌었을까요? 자, 이렇게 내려갈 때는 뭐라 그랬어요? 더하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3, 6, 13, 13이 됐네. 나까지 더하니까. 이래서 내가 13이 되는 거예요. 변신했어요? 안 했어요? 변신했어요. 근데 이 13이 더하기만 하면 양쪽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쪽도 그렇게 만들고 이쪽도 그렇게 만들고 이쪽도 그렇게 만들고 계속 더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해숙 팀장님이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29집을 막 뱅글뱅글 날이면 날마다 막 돌아다녀 막 가방 들고 막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더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오해숙 팀장님이 한 4, 50 됐을 것 같아. 13. 그러면 내가 13인데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서 요런 사람이 하나 나왔어.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애터미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스폰서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를 그 사람한테 다 알려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얼마만큼? 13만큼 나도 최선을 다해서 너를 띄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13만큼 키워놓으면 나는 숫자가 뭘로 바뀔까요? 13 곱하기 13은 얼마예요? 네? 13 곱하기 13인데 어떻게 13 곱하기 13이 얼마예요? 206인가요? 209인가요? 169예요? 169예요? 내가 뭐가 돼요? 169가 되는 거예요. 곱해야 돼요? 안 곱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곱할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값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야죠. 찾았어.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겨. 찾고 나서. 아이고 이제 여기 나보다 더 뛰어난 놈 나와서 네가 다 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세미나 가서 들어봐. 들었지? 사장님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사업은 나로부터야.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돌아앉아서 아유 저놈이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커져 올라오네. 에라 니야. 오 이쪽이 더 많이 올라오네. 이쪽이 안 올라오네. 여기 그런 인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어디 없을까? 막 이러고 다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처럼 자기 숫자를 변신시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도 밑에서 빨리 그런 사람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언제까지? 국장 갈 때까지. 최소한 국장 갈 때까지. 제가 왜 국장이라고 이렇게 딱 단언을 할까요? 엊그제 저희 센터에 김광열 임페리얼님이 깜짝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시는 중에 애터미에는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 골드 마스터, 샤론 무즈 마스터만 있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이런 사람이 나오면 샤론이 되게끔 도와주란 얘기예요. 샤론이 되게끔 도와주란 얘기예요. 한쪽 되니까 한쪽에 가서 내 거 하고 엎드려서 100% 여기다 올인하고 있으면 나는 100% 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이쪽에 최소한 본부장이 나와서 자기가 조직을 끌고 갈 정도로 리드를 할 만큼 리더가 나와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국장이 될 때까지 끌어줘라.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 어떻게든 내가 선택한 사람은 국장이 될 때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 사람의 팀장들이 세워질 때까지 같이 뛰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백만갑을 알아야 되고요. 그 백만갑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같이 찾아내줘야 돼요. 근데 스폰서만 그렇게 하려고 맘먹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애가 터져요. 당사자인 내가 스폰서에게 이 상황을 낱낱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말이 그렇지 본부장 정도 되면 볼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자빠져서 누워 계시나요? 아니요. 더 바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싶어도 시간을 쪼개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통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소통한 걸로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꼈어요. 아까 그 백만갑 한 사진처럼 그런 사진을 스폰서하고 놓고 계보도 옆에다 놓고 상담을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 사진 속 분위기만 보고도 아, 저 집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를 해서 최소한 국장 갈 때까지 끌어올리고 내가 그렇게 국장에 올라왔다면 나는 이 사람들이 국장이 될 때까지 나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키웠어. 그래서 여기도 뭐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 그 뭐라 그러냐? 너는 여기 하고 나는 여기 하자. 이렇게 하고 놔버려. 근데 이 사람이 나만 해요? 내가 숫자가 136이면 이 사람은 숫자가 얼마예요? 13. 그렇지. 곱하기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나만큼 하겠어, 이 사람이. 근데 대부분 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하라고 팽개쳐 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슴에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같이 뛰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 상담이라도 같이 하면서 그 상황을 짚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인물이면 가서 만나줘야 되는데, 가서 깨워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스폰서에게 받지 않고 이 Y가 사실 스폰서입니다. 이게 나고. 그러면 Y가 나한테 보태주는 도움은 사실 일이에요, 일. 스폰서가 내일 다 해줄 것 같죠? 못해요. 플러스 1인데 이 플러스 1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1차는 내가 변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숫자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자장격지 VOD 17편 다 들으실 겁니까? 네. 들어보세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가 나옵니다. 듣고 내가 내 파트너에게 어떻게 해야겠는가? 내 소비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겠는가? 자, 많은 소비자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구로센터 컨택의 여왕이거든요. 많이 만나는데 그 소비자에게 가서 무엇을 해서 경청을 해서 딱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으로 접근이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이에요, 지금. 2시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작년이 최고 힘든 해라고 생각을 했대요. 더 이상 칠 바닥 없어. 진짜 힘들다. 코로나 직후에. 근데 올해는 그보다 더 힘들대. 아유, 사장님 고생하시네. 애쓰셨겠다. 근데 사장님 혹시 내년은 기약이 되나요? 안 된대. 그러면 작년, 올해, 내년 기약이 안 되는데 계속 이대로 여기 이렇게 꼿꼿이 독약청 앉아 계실 건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바보짓이잖아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잖아요. 누가 알아요? 애터미가 답을 줄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제 파트너 중에요. 자기 일을 18년 동안 정말 앞뒤도 안 보고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딱 오고 나니까 그 일이 확 날아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수입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제로.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 2년 전에 저를 만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대요. 누가 아니? 이게 보험이 될 수도 있어. 보험료 따로 내라고 안 할게. 내 집 생활비가 보험료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 하나 넣어줬던 게 진짜 보험이 됐대요.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쪽으로 했더니 소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짜 보험이 될 줄 꿈에도 생각 안 했대. 허접한 다단계가. 그때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알고 보니까 애터미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아, 내 정말 인생을 여기다 걸어야 되겠구나. 난 정말 애터미에 이름 하나 던져준 게 너무 잘한 짓이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기가 만나는 소비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 그렇게 시작했던 애터미가 지금 내 인생의 대안이 되었다. 너한테도 아마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 우리 사업 설명은요, 가서 자기 이야기, 나의 스토리,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일반 소비자는 제품 잘 쓰면 놔둬요. 쓰시라고. 그런데 분명히 가다가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한테는 가서 나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본 비전을 얘기해야 돼요. 이거 3MP에 딱 나옵니다. 나의 스토리와 비전을 얘기하는 게 사업 설명이다. 이거를 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가게 도와주려는 것. 진짜 3MP 제대로 해보실 겁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정말 잘하려고 애쓰시고 그 무더운 여름에도 휴가 한 번 안 쓰시고 정말 애쓰시고 오직 애터미로 성공해 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이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성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내 숫자가 아직도 7이고 8인데 누군가 나오면 할 거야. 누군가 나오면 100이 안 된 내가 7, 8로 어떤 깜냥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 소비자도 딱 그만큼 하다가 때려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더 채워야 됩니다. 채우고 채운 걸 가서 자꾸 밖으로 뿜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머리에 쌓입니다. 채운 걸 입으로 안 뿜어내잖아요. 흘러나가요. 그래서 하나도 내 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갑자기 앞에서 말하면 처음 듣는 얘기 같아. 어머, 어쩌면 저렇게 얘기를 해. 기가 막히다. 뭘 기가 막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 자장격지를 보면서 괜찮은 것들을 제가 계속 메모를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아까 목표 말씀하셨어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전략이었어요. 목표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저 몇 년도에 저 스타마스터 갈 거고요. 몇 년도에 샤론 갈 거고요.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월 달쯤에는 한번 스타마스터로 세일즈 마스터 도전해 보려고요.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 가려고요. 훌륭합니다. 근데 전략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가만 계세요. 목표와 전략이 어떻게 다르다 그랬죠? 이것도 자장격지에 나옵니다. 공부하신 분은 알아야 됩니다. 목표는요, 어쩌면 의도예요, 의도. 고객을 성공시키겠다는 의도가 우리 경영 목표죠. 그러면 전략은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으로 이거보다 더 좋고 더 싼 거 어디 가서 못 쓰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정말 많은 내 주변의 성공자들과 함께 멋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 그게 내 인생 시나리오에 있다. 나는 언제까지 내 파트너들 몇 명하고 동시 티업하는 골프를 치러 가고 싶어. 나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게 내 목표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나 뭐 할 거냐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100만 갑을 하루에 몇 집을 할 거고 몇 명을 할 거고 하루의 포인트는 최소한 얼마가 올라가게 만들 거고 신제품을 몇 사람한테 알릴 거고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략은 내 계보도에서 어디를 집중하고 어디를 따라오게 하고 어디를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이게 이번 달에 나의 전략이야.
그래서 난 이번 달엔 거기다 집중할 거야. 여기다 집중하다가 내가 이쪽이 커지면 이쪽으로 옮겨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건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80 힘쓰고 여기에 20 쓰던 거를 여기에 60 쓰고 여기에 40 쓸 수 있잖아요. 그건 내 전략인 거예요. 근데 여기 코 박으면 그거에만 엎드려 있어. 여기서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쳐다도 안 봐. 난 여기 일해야 돼. 그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각자 자기 할 일을 해야 돼. 김광열 임페리얼님이 가장 힘주어서 하신 말씀이 각자 자기 할 일을 해라. 그 중에 제일 두드러 깬 사람들이 본부장들이에요. 너도 네 할 일을 해. 네 할 일을 안 하고 앉아갖고 까딱거리지 말고. 지금 바닥에서 뛰어다니면서 울고 불고 해치고 다니는 저 파트너들 손잡고 가서 뛰어. 또 가끔 저는 또 파트너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갖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대 이게. 그거 안 하는 건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알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요. 그러니까 나는 13이든 130이든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라고? 이제 3이나 4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만큼 생각도 안 돌아가고 나만큼 애터미가 안 보여. 근데 이 사람이 알아서 이거를 잘 할까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 내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는 거를 보여줘. 그래서 가끔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 사람한테 보고할 때가 있어요. 보고해요. 파트너님께. 파트너님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파트너님 한번 동행해요. 여기 좀 같이 갑시다. 이렇게 모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할 곳이 여기 어디 있을까요? 한번 손가락질 해봐. 어딘가. 내가 가볼게.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라 그러니까 손가락질 할 데가 없대. 그럼 지금까지 뭔 짓 한 것이요? 무엇이 중요한데 한 번 더 해볼까? 시작. 뭐하고 다닌겨? 근데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못했을까?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아까 말했듯이 그 문턱을 못 넘어서. 그러면 그 문턱을 못 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또 내가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탓? 내 탓. 이 파트너가 이쪽을 못하는 게 누구 탓? 내 탓. 내 탓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고 가봐야 돼. 그 사람 계보도를 다 뒤져봐야 돼. 요즘 제가 우리 파트너님들에게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래도 또 못하나? 됐다. 내가 있으면 자, 요 사람 계보도 요 사람 계보도 최소한 요 계보도 안에서 집중하고 있는 3군데 계보도가 나와야 된다. 내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 좌우가 비슷하게 가면 좌우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한쪽에서 본부장이 나와버린 나이는 그렇게 안 해도 돼. 한쪽만 해도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 계보도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요, 수시로 이 계보도를 갖고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야 돼.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게 들고 다니는 제 파트너 점검표거든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도톰한 노트에다가 정말 골고루 다 집어넣어갖고 노트 한 권만 들고 다닌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깨 빠지겠더라고, 무거워갖고. 그래서
다이소 가서 제일 얇은 노트를 샀어요. 그것도 A4 사이즈도 커. 그래서 요 코딱지만한 노트를 샀어. 애게 저거 갖고 장난하나, 저기 뭐 하는 짓거리야. 근데요, 이 안에 있어야 할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면 이 견출지에 이름이 2개씩 들어있어요. 내가 너무 미천을 다 주나? 견출지에 누구. 그러면 이 누구는 스폰서, 이 사람은 파트너, 집중하는 파트너. 그러면 이 계보도에서 이 사람 계보도에서 이 사람 거하고 요 사람 거가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트를 반으로 잘라. 그래갖고 여기다가는 스폰서 거, 여기다가는 파트너 거. 그래서 칸을 3개 만들었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여기는 일자, 여기는 좌측, 여기는 우측 포인트가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도 일자, 여기는 좌측, 여기는 우측 포인트가 기록되는. 그러면 한 달이면, 보름이면 보통 몇 개의 칸이 쳐질까요? 12개. 그죠? 이거를요, 매 보름마다 그리세요. 13일이면 그리고 27일이면 그리세요. 그러면서 내가 체크하는 그 파트너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를 가슴 졸이면서 봐야 돼요. 내 파트너가 지난달 보름에 수당 1번 받았어. 수당 떨어지면 동그라미 쳐요. 오늘 여기서 포인트가 7만 포인트 일어났고 이쪽에서 9만 포인트 일어났어. 오늘 여기서 12만 포인트 일어났고 여기서 3만 포인트 일어났어. 그럼 위에다가 19만, 여기는 12만 이렇게 써놔요. 아래는 당일 포인트, 위에는 누적 포인트. 그까짓 거 컴퓨터 들어가면 쫙 뜨는데 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요. 근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날짜가 지나가면서 수당이 요 날 맞았어. 그러고 아직 안 됐어. 여기는 한 18만 포인트 쌓여 있고 여기는 한 22만 포인트 쌓여 있어. 그럼 다음 달로 2월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스폰서가 1번 받았으면 이 밑에 파트너는 수당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지. 그래서 이날 거의 수당이 생길랑 말랑해. 스폰서는 받아먹고 이렇게 남았는데 이 사람은 여기가 한 28만 포인트, 여기가 24만 포인트 이렇게 남아있어. 이걸 계속 기록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수당을 여기서 떨쳐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달 페이지가 넘어가면요, 여기서 요 간격이 며칠인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며칠 만에 수당을 받았는가? 5일 만에 받았네. 여기도 5일 만에 받았네. 이번 달에는 기어이 나는 이 사람이 4일 만에 수당을 받게 하리라. 이 사람은 11일 만에 받았네. 이 사람은 최소한 10일 안에 수당을 받도록 해야겠다. 아니면 한 8일이나 9일 안에 받도록 해야겠다. 이게 뭐가 돼요? 나의 목표가 돼요. 이런 목표가 없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파트너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해요? 다 거짓말이야. 그냥 내 통장에 돈 들어온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제가 심하게는 내 아이디 계보도 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열어, 여기. 여기 열고, 여기 열어보고, 여기 열어보자. 그래서 제가 꼭 그 사람하고 그 밑에 집중하는 파트너하고 2사람씩 해서 이렇게 그리는데 어제 처음으로 시험을 해봤어요. 내가 보르면 몇 명을 그렇게 보고 있나? 24명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름 지나면 또 그래요. 근데 이 얇은 노트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를 다 쓸 수가 있어. 그리고 노트가 조금 남아서 거기다가 메모하고 교육받고 공부하는 거 기록할 수가 있어.
이 얇은 노트 하나 야무지게 쓰는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방도 안 무거워. 무겁게 들고 다니시지 말고. 그래도 이거를 하시면 요 계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중에 집중하는 사람 계보도가 이렇게 위에 나옵니다. 아래는 고개 그려졌고 위에는 뒷페이지거든요. 그러면 그 집중하는 사람 계보도가 나와서 거기에 다시 집중하는 사람이 체크가 되어서 형광펜이 그려집니다. 이런 게 몇 군데 갖고 있으라고요? 최소한 3군데 갖고 있으라 그랬죠? 제가 3군데 갖고 있나 볼까요? 이렇게 있죠. 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여기 지금 요 가운데 조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졌죠. 여기서 계보도가 따로 떨어져 나올 사람이 생깁니다. 다시 그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을 찾아 들어가는 계보도를 그리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스폰서하고 상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되고 계세요? 아, 네, 잠깐만요, 스폰서님. 이 노트 하나 딱 들고 가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수당을 몇 번 받았고요. 이 사람이 다음 달 목표는 얼마로 잡을 거고요. 이런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를 키우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직급 갈 수 있고요. 그 변화를 저건 지난달 사진 그림이고요. 이건 이번 달 그림인데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라고 계보 변한 걸 딱 한눈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이 일을 하는지 마는지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선에서 제일 바쁘다고 저 혼자 바쁜 척은 다 하고 다니는데 일이 되는 게 많은 게 스폰서님 답답할까요? 안 할까요? 답답하지요. 근데 어때요? 그러면 바로 이걸 꺼내서 이렇거든요? 그러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고 있네. 거기 약속 한번 잡아봐. 내가 스폰서님한테 저 와서 미팅 한 번만 해주세요. 사정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이 거기 약속 잡아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저도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오해숙 팀장님 여기다가 사진 쫙 펼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가보고 싶은 곳이 체크가 되더란 얘기예요. 스폰서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스폰서라 그랬어요? 시스템 인 돼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스폰서라 그랬죠. 그런 스폰서 눈에는 파트너가 열심히 일하는 곳에 가보고 싶은 곳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상담 신청을 해서 열심히 상담을 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네. 역시 사장님은 참 부지런해. 잘하고 계시네. 꼭 성공하실 거예요. 사장님 화이팅! 이게 스폰서인가요? 아니요. 정체된 곳, 뚫어야 될 곳, 삽질을 해야 될 곳이 스폰서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스폰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보도가 여러분들한테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람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작은 노트를 다 흔들면서 저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국 총장님 나이 날에서 정말 먼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런 마음에 제가 다 오픈을 했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네. 100만갑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변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누구처럼 하자고요? 독립운동가처럼 하자고요. 금세 까먹었어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광복의 옷을 입고 멋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러면 진짜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가 정말 독립운동가보다 더 멋있는 일을 하셨어.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8월 15일을 기점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